오는 새벽 4시 15분에 있을 토트넘과 맨유의 맞대결을 앞두고 프리미어리그 순위표를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6위까지가 정상적인 유럽 대항전이라고 봐야겠죠. 토트넘이 32경기를 하고 53점, 리버풀도 같은 경기 수와 승점이지만 골득실에서 많이 밀리면서 7위고요. 이강인을 강력하게 원하는 아스톤빌라가 33경기 54점으로 5위, 다음 상대인 맨유는 4위인데 30경기밖에 안하고 59점, 3위 뉴캐슬은 31경기 59점, 맨시티는 31경기 73점이고 아스날이 33경기 75점입니다. 일단 승점만 놓고 보면 아스날이 단독 1위는 맞지만 2위 맨시티보다 2경기를 더 했죠. 게다가 리그 우승의 가장 결정적인 서로 간의 맞대결에서 대패하면서 아스날의 우승 가능성은 갑자기 추락해버렸습니다. 10%라나요? 맨시티는 지난 2월에 토트넘에게 0대1로 패배한 이후에 지금까지 리그에서 무패입니다. 10경기 9승 1무를 기록했고 특히 아스날전까지 하면 7연승. 지금 생각하면 도대체 어떻게 토트넘이 맨시티를 이겼나 정말 의아한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맨시티는 사실상 1위 결정전 같은 아스날과 홈경기에서 경기 시작 6분 만에 데브라이너가 선제골을 터뜨리면서 경기를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2번의 패스로 만든 골이었습니다. 맨시티 수비가 걷어낸 공을 혼란이 하프라인 근처까지 내려와서 골대를 등지고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침투하는 데브라이너에게 깔끔한 패스를 건넸고 데브라이너는 개인 능력으로 수비수를 제치고 골까지 넣은 겁니다. 마치 케인이 아래로 내려와서 손흥민에게 패스를 넣어주던 그 장면이 그대로 재현된 것 같았습니다. 일찍부터 골맛을 본 데브라이너는 전반 추가 시간에 프리킥으로 어시스트까지 기록했습니다. 데브라이너의 정확한 프리킥은 스톤스의 헤더로 이어지면서 아스날은 일격을 더 허용했죠. 후반전을 0대2로 맞이한 아스날은 반격을 시도하려 했지만 오히려 점수 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도 혼란과 데브라이너가 멋진 합작골을 만든 건데요. 혼란이 볼을 몰고 가면서 수비수를 유인한 뒤에 쇄도하는 데브라이너를 향해서 정확한 패스를 해줬고 데브라이너는 공을 툭툭 차다가 아스날 수비인 홀딩의 가랑이 사이로 정확한 슈팅을 날렸습니다. 아스날의 아르테타 감독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후반 15분에 트로사르와 조르지뉴, 후반 26분에는 스미스로우, 후반 35분에는 넬슨과 은케티아 5장의 카드를 다 썼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받는지 후반 41분 만에 만회골이 터졌습니다. 교체 투입된 트로사르의 패스를 홀딩이 발리슛으로 연결하면서 겨우 한 골을 만회한 것입니다. 그렇게 경기가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혼란이 결국 역사를 쓰고 맙니다. 경기 종료 직전에 필 포든이 혼란에게 패스를 연결했고 경기가 끝났다고 생각해서 머리를 프로에 친 혼란이 달려들면서 그대로 득점까지 해버린 건데요. 이 득점으로 혼란은 33골, 한 시즌 최다골 기록을 썼습니다. 데브라이너는 2득점 1도움, 혼란은 1득점 2도움으로 완전 아스날을 박살내버렸습니다. 시종 1관 1위에 있던 아스날은 결국 시즌 후반기에 넘어지면서 우승을 놓치기 일보 직전이 됐고요. 통계매체 538은 맨시티 우승 확률을 90%로 높이고 아스날의 우승 확률은 10%로 낮췄죠. 우울했던 현지 토트넘 팬들이 잠깐이나마 웃을 수 있는 소식이 바로 이 소식이었습니다. 토트넘의 챔스 진출이 아니라 아스날의 우승 실패 소식이 기쁜 소식이라는 게 참 더 우울하네요. 그래도 아스날은 2위가 유력하고 챔스 진출은 확정입니다. 3위는 5일 만이는 등에 업으면서 신흥 강자가 된 뉴캐슬입니다. 토트넘에게 1대6의 굴욕을 준 장본인이기도 하죠. 최근 5경기 4승 1패로 승률도 매우 좋은 편이고 또 이강인이 이적할 수도 있는 유력한 후보 중 하나이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강등 위기까지 가면서 꽤나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 역시 사우디의 오일 파워는 매우 강력했습니다. 강등권까지 떨어졌던 팀이 다음 시즌에는 챔스 진출이니까요. 그리고 4위가 맨유인데 맨유도 이번 시즌 기세가 상당히 무서운 팀 중 하나입니다. 일단 현재 승점 59점은 이미 지난 시즌 성적을 넘었거든요. 지난 시즌에는 16승 10무 12패로 승점 58점, 리그 6위였는데 지금은 8경기나 남겨둔 채로 59점을 찍은 상황입니다. 사실 맨유도 구단주와 관련해서 안 좋은 얘기밖에 없는 클럽인데 테나하르는 명장을 영입하면서 갱생에 성공했습니다.
어쩌면 토트넘에게는 가장 부러운 이상적인 시나리오를 보여줬죠. 감독이 원하는 선수를 정확히 영입해서 철학이 확실한 전술로 성과를 내는 꿈만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컵대회 우승은 하나 챙겼고 다음 시즌 챔스 복귀까지 노리고 있는 강력한 팀이 바로 맨유입니다. 최근에도 3연승을 달리고 있고요. 토트넘은 이런 맨유를 상대로 힘든 싸움을 해야 하는데요. 포백을 썼다가 난리난 지난 경기로 이제 그건 뭐 봉인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럼 결국 콘테가 만들어 놓은 3백 전술을 또 써야 되는 상황인데, 감독 대행의 대응을 맡은 메이슨 코치는 인터뷰를 통해서 직접 포메이션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에겐 2번의 경기 전에 3번의 훈련 시간밖에 없다. 전술을 대폭 수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라면서 이번 시즌에 가장 많이 쓴 익숙한 전술을 예고했습니다. 토트넘의 수비를 생각하면 벌써 참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번 시즌에 비록 손흥민이 생각보다 골을 많이 못 넣긴 했지만 토트넘의 공격력은 약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꽤 강한 편이죠. 득점만 따지면 리그 4위로 82득점의 맨시티, 78득점의 아스날, 61득점의 리버풀 다음입니다. 그런데 실점 순위도 6위예요. 본머스, 리즈, 노팅엄, 레스터시티, 사우스햄튼 다음으로 51실점이나 허용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토트넘보다 실점이 많은 팀들은 모두 강등권입니다. 언급한 5개 팀들은 15위부터 20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토트넘의 수비 수준은 강등권이라는 겁니다. 더 웃긴 건 3백 전략은 필드 플레이어의 절반이 수비수인 수비 중심 전략이라는 거죠.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공격진들은 리그 4위권 득점으로 꾸역꾸역 골을 넣고 있는데 힘들게 골을 넣으면 곧바로 쉽게 골을 먹혀버리니 토트넘 공격수들 입장에서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벤 데이비스, 랑글레 모두 부상으로 출전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센터백에도 큰 구멍이 생겼죠. 산체스, 탄강가는 뭐 아무리 봐도 일부 리그 실력이 아닙니다. 지금 시급한 건 실점을 막는 건데 양쪽 윙백들도 수비를 못하고 공격에 강점이 있는 선수들이니까 메이슨 입장에서도 답답하겠죠. 현재 기자는 이번 경기에 벤 데이비스와 랑글레가 나올 수 있는지 부상 상황에 대해 물었는데요. 메이슨은 이 질문에 대해 오늘 오후 훈련에서 다시 점검해 볼 것이다. 랑글레는 최근에 다쳤고 데이비스는 다친 지 꽤 됐다. 오후가 지나야 확실해질 것 같다라면서 출전에 대한 확답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프리미어 인저리를 보면 두 선수 모두 부상자 명단에서는 내려간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두 선수가 돌아온다면 수비가 나아지긴 할 겁니다. 아마도 경기 1시간 전 그러니까 3시경에 토트넘의 운명이 예상 가능합니다. 지금의 토트넘은 투엘이 와도 나겔스만, 포체티노가 왔어도 맨유를 상대로 승리를 해내긴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무리뉴 때라면 좀 다르거든요. 벤 데이비스, 다이어, 산체스, 탄강가 모두 무리뉴 때 있었던 선수입니다. 왜 제가 보기엔 안정적이죠? 여기에 AS 로마처럼 로메로 넣고 센터백 3명 박아 놓으면 무리뉴 감독의 AS 로마는 현재 29실점입니다. 경기당 실점이 1점이 안 돼요. 스몰링 같은 선수가 없지만 로메로도 수비수로서 어깨는 필 수 있으니까. 메이슨 감독 대행이 무리뉴 때 같이 코치로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콘테가 처음 왔을 때는 성적만을 내기 위한 전략을 짰을 때 팬들은 만족을 했습니다. 메이슨 감독의 인터뷰는 어쩌면 자신감일 수도 있습니다. 두 수비 축구의 대명사와 함께 하면서 실전에서 배웠기 때문에 왠지 이번 맨유전만큼은 예상 외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아니 그럼 그냥 망하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저도 참, 진짜. 미운 사람들 다 떠났으니까 수비수들 집중하고 미드필더들 내려오고 케인도 내려오고 다 내려와서 수비하면 90분 못 버티겠어요? 이렇게 간절히 바랄 수가 없네요. 1대0 승리 새벽에 확인해 보시죠.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